영화는 사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 몇 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Children of Men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 작품으로는 하퍼리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앵무새 죽이기가 1962년 작품이 있죠. 그리고 헝가리 영화 중에 코르넬 문드록초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화이트 갓이라는 작품이 2014년 작품이 있습니다. Children of Men은 근미래를 다루고 있어요.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요. 이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아이의 울음이 세상에서 사라졌죠. 그 가운데 어떤 소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차지하려고 권력기관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소녀가 온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른바 저항군, 게릴라군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피신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 클라이브 오웬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죠. SF고 액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흐르는 정서, 그 맥락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준비 자세, 마음가짐 이런 거죠. 굉장히 경건하게 만드는 영화고요. 겉은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영화가 속은 매우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특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의 접근법을 좋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훈계조로 얘기하지 않고요. 온갖 장르의 기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작품이죠. 이 태오는 사실은 저항군의 멤버였죠. 그 줄리엔 무어의 연인이었고요.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지쳐요. 그리고 실존적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래서 저항을 포기했었던 남자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남자였는데 시대가 그렇게 놔두질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 스스로 자기 질문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고요. 어떤 것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그리고 시대의 큰 변화에 개인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개인과 역사가 늘 쳇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시대의 변화에 그 개인은 늘 뭔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화이트갓이 2014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아주 특이하고요. 그리고 영화로 찍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개들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개가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수백 마리가 나와요. 그럼 보통 이런 영화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할 거 아니에요. 이 영화는 수백 마리를 출연시켰어요. 실제로. 개들이 실제로 거리에서 겪는 얘기예요. 헝가리는 늘 빛과 어둠이 있는 그런 나라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기복이 심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가장 부침이 심했던 나라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거나 삶이 팍팍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개예요.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길가에 버리죠. 우리나라가 여름 바캉스 때 몇만 마리를 버린다나 이러잖아요. 인간이 흉해지는 거예요. 헝가리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영화의 시선은 그랬을 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개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못 먹고 질병과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걸 해결하자, 우리들 문제를. 그래서 자신들을 못 살게 굴거나 억압하는 인간들에게 한거에서 싸우자 이런 거죠.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개를 다루고 이렇게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 감독의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엉뚱함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 영화는 명백하게 예전에 커크 더글라스가 나왔던 노예 반란 얘기 스파르타커스의 개 버전입니다. 이 스파르타커스가 어떻게 노예들을 모아서 같이 그들과 로마 제정에 항거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로마의 군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기가 많고 너무나 용맹하고 전투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지가 독립을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겠다. 인간은 이런 시대에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라는 그 의지가 너무나 강했던 것이죠. 그런 게 실제로 반대편의 간담을 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 갓은 개의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리고 그 화이트 갓의 주인공의 개의 우두머리도 역시 우리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의지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더 이상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1962년도 영화고 62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JFK가 암살됐습니다. 62년에 JFK가 죽고 65년에 말콤 X가 암살당하고요. 68년에 마틴 루터 킹도 암살당하고 그리고 JFK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도 죽었죠. 62년이 제일 뜨거웠던 시절입니다. 제일 뜨겁고 제일 논쟁이 많았던, 그리고 사람이 막 죽어나갔던 피해 역사의 기간이고, 그 중에 한 축에는 인종적 그런 갈등이 아주 최고조로 오르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65년도에 그 마틴 루터 킹이 엘라바마에서 그 행진을 할 때, 무저항의 행진을 했던 그 과정을 담은 영화가 셀마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65년에 마틴 루터 킹이 민권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의 탄압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했던 것처럼 65년이 그랬다면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62년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은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백인 소녀가 강간을 당했고요. 당연히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사회와 시대가 언제나 그렇듯이 때로는 범인을 만들어요.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흑인을 만들죠. 흑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흑인이 용의자라고 생각하고 이 흑인이 별짓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커뮤니티가 아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죠. 그럴 때 용감하게 이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는 그 흑인을 변호하고 나선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변호사는 백인이고 중산층이고 그리고 가진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식인이죠. 아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맞서 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위험한데? 이럴 수도 있고. 그 생명의 위협과 목숨에 대한 어떤 그런 협박, 이런 것은 오히려 이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레고리 팩이 연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고 놀랐던 것은 이 변호사의 일관된 태도예요. 사람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개인은 늘 흔들립니다. 항상. 이거를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 질 거 뻔한데.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레고리 팩이 워낙 그때 당시 연기의 절정이기도 했습니다만, 법정에서나 집안에서나 또는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실제로 사회를 바꿉니다. 이 작품이 뛰어난 기량의 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작의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그 궁극의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을 아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안에, 프레임 안에 꽉 차게 그걸 느끼게 해주거든요.